여러분 안녕하세요. 과학쌤입니다. 자, 오늘은 5단원 생식과 유전 부분 중에서 멘델의 유전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배우게 될 건데요. 먼저 이번 시간에 새로운 내용을 배우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복습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전 용어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해야 하는데요. 먼저 사람의 경우 쌍꺼풀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보조개가 있는지 없는지, 귓볼의 모양이 분리형인지 부착형인지 등등 어떤 생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우리는 형질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사람과 같은 생물은 자신이 가진 형질을 자손에게 물려주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또 유전이라고 배웠었죠. 자, 이렇게 유전을 통해서 자손에게 형질을 물려주게 되는데 이 중에서도 서로 뚜렷하게 구별이 되는 형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우리가 대립형질이라고 배웠었죠. 아래에 있는 그림은 두 종류의 완두콩입니다. 두 종류의 완두콩인데 서로 대립형질이 나타나고 있는 완두콩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형질이 대립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렇죠. 둥글다, 주름지다 라는 어떤 씨 모양의 형질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 그리고 씨의 색깔이 노란색인지 초록색인지 씨의 색깔이 서로 대립되고 있다. 각각을 대립 형질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와서 멘델의 유전 연구에서 자가수분과 타가수분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수분이라는 것 자체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 꽃가루, 가루 분자 한자를 써서 꽃가루를 받는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는데 식물의 생식세포인 꽃가루가 암술 머리에 붙는 현상을 수분이라고 했습니다. 수분의 종류로는 자가수분, 타가수분이 있었는데요. 자가수분은 꽃가루가 같은 그루 내에 있는 꽃가루가 같은 그루 내에 꽂혀 있는 암술머리에 붙는 현상을 얘기했습니다. 꽃이 서로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같은 그루 안에서 한 꽃의 꽃가루가 같은 그루에 있는 다른 꽃의 암술머리에 붙는 이렇게 해서 수정이 일어나는 것을 자가수분이라고 하고 타가수분은 아예 다른 그루 사이에서 일어나는 수분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여러 세대를 자가수분하여도 계속해서 같은 형질의 자손만 나오는 개체를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순종이라고 했었죠. 순종. 그리고 대립형질이 다른 두 순종 개체를 타가수분하여 얻은 자손을 우리는 잡종이라고 했습니다. 표현형이라는 단어도 있었는데요. 표현형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 겉으로 어떤 형질이 드러나는지 그것을 표현한 걸 표현형이라고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완두콩 씨 모양이 둥글다, 주름지다 또는 노란색이다, 녹색이다 아니면 꽃잎의 색깔이 보라색이다, 흰색이다 와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을 표현형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유전자형은 이 표현형을 다른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보기 쉽도록 이 대립유전자의 구성을 알파벳 기호로 나타낸 것인데 순종은 대립유전자의 구성이 같고 잡종은 대립유전자의 구성이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지만 씨의 모양이 둥근 것을 우리가 R로 표현한다고 했었고 씨의 모양이 주름진 것을 우리는 스몰r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대립유전자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라지알 또는 라지알 스몰r 또는 스몰r 등등으로 대립유전자의 구성을 알파벳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것을 유전자형이라고 했고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대문자는 우성인 형질, 소문자는 열성인 형질이라고 이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열의 원리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그림은 순종인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 둘 다 순종인데 이 둘이 교배를 했을 때, 이 둘을 교배시켰을 때 잡종 1대의 유전자를 전달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잘 보면 이제 각각 둥근 완두, 주름진 완두가 순종이기 때문에 둥근 완두인 어버이에서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는 라지알이 들어가 있고 다음에 순종인 주름진 완두에서부터 만들어진 생식세포에는 스몰r만 들어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각각 대립유전자를 이렇게 한 쌍으로 표현을 했는데 생식세포에는 이 둘 중에서 하나만 들어간다. 꼭 기억해줘야 돼요. 그래서 각각 생식세포가 라지알만 들어가 있는 거 하나, 스몰r만 들어가 있는 거 하나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 둘이 만나서 잡종 1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 만들어지는 잡종 1대의 완두의 표현형과 유전자형은 각각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먼저 표현형은 둥글다. 그다음 유전자형은
라지 R, 스몰 R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왜냐? 이 두 종류의 생식세포가 만나서 만들어진 잡종 1대는 라지 R, 스몰 R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둥글다라는 형질이 주름진 형질에 대해서 우성이기 때문에 표현형은 둥글다로 나타낼 것이고 유전자형은 각각 하나씩 받은 유전자형을 그대로 알파벳으로 적어준 라지 R, 스몰 R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한 정리였고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에는 멘델의 유전 법칙 중에서 2. 분리의 법칙, 3. 독립의 법칙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한번 여러분도 집에 있지만 선생님이 읽는 거 따라서 한번 다 같이 오늘 배울 내용을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멘델의 완두 교배 실험을 통해 분리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 멘델의 독립의 법칙을 유전자의 전달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번에도 역시 지난 시간에 나왔던 멘델이라는 과학자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선생님도 학창시절에 이 멘델이라는 과학자가 왜 이런 어려운 연구를 해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정리를 해놨을까 하고 힘들어 했었는데 나중에 배우고 나서 생각하니까 이 멘델이라는 과학자가 자신의 어떤 시간과 열정을 쏟아서 엄청나게 대단한 연구를 해냈구나 이런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수업을 듣고 한 번에 느껴지진 않겠지만 여러 번 한번 반복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멘델이라는 사람이 생물체 아니면 사람의 유전에서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실험을 했구나, 많은 법칙들을 발견을 해냈구나. 오늘은 그 법칙 중에서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의 법칙이란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처음에는 이렇게 그림에서처럼 쌍으로 존재했었는데 각각의 유전 형질이 대립 유전자가 서로 한 쌍으로 존재했었는데 생식세포 만들어질 때 각각이 분리돼서 각각의 생식세포로 하나씩 나뉘어져서 들어가게 된다. 이것을 분리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분리의 법칙은 한 쌍의 대립 형질의 유전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다라고 이해해도 좋은데요. 한 쌍의 대립 형질의 유전이라는 것은 완두가 가지고 있는 형질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씨의 모양이면 씨의 모양, 씨의 색깔이면 씨의 색깔, 꽃잎의 색깔이면 꽃잎의 색깔, 꼬투리의 모양이면 모양, 딱 한 쌍의 대립 형질에 대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유전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법칙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과정을 보면 순종의 둥근 원두 라지알 그리고 순종의 주름진 원두 스몰 R이 교배하여 잡종 1대의 둥근 원두 라지알 스몰 R을 얻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어버이는 둥근 원두 라지알의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버이는 주름진 원두 스몰 R 순종의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생식세포는 라지알 하나, 스몰 R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이 만나서 만들어진 자손, 얘네들을 바로 잡종 1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순종인 부모들로부터 각각의 생식세포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를 물려받았을 때 순종이 아니고 잡종이기 때문에 잡종 1대라고 우리가 불러줄 수 있습니다. 이때 잡종 1대 유전자형이 라지알, 스몰 R이고 표현형은 둥근 완두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이 잡종 1대에서 생식세포를 어떻게 형성하느냐 한번 그림을 통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림을 보면 잡종 1대 안에 각각 대립 유전자, 한 쌍의 대립 유전자인 라지알, 스몰 R이 각각 염색체 안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각각 이게 염색체 하나, 얘도 염색체 하나인데 염색체 안에 유전 정보가 있는데 그 유전 정보 안에 유전 형질이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둥근 형질의 유전자 라지알도 여기 유전 정보로 들어가 있고 주름진 형질에 대한 유전 정보도 이 염색체 안에 들어가 있게 되는데 이 잡종 1대에서 만들어내는 생식세포는 각각 대립 유전자인 라지알과 스몰 R이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분리되어 들어가서 각각이 서로 따로따로 분리되어 들어가서 다른 생식세포로 나뉘어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둘이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서로 나뉘어져서 따로따로 움직인다, 분리되어서 움직인다 라는 게 분리의 법칙의 핵심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선생님이랑 좀
글씨가 겹쳤는데 한번 같이 보면 잡종 1대의 완두 라지 R 스몰 R에서 잡종 1대의 완두 표현형은 둥근 완두죠. 이때 라지 R을 가진 생식세포와 스몰 R을 가진 생식세포 각각 1대1의 비율로 만들어진다. 형질이 각각 분리되어서 따로따로 생식세포에 들어가게 된다.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잡종 1대의 생식세포 한번 보면 잡종 1대의 생식세포를 보면 라지 R 하나, 스몰 R 하나, 라지 R 하나, 스몰 R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얘를 자가수분에서 어떤 자손이 만들어지나 어떤 잡종 이대가 만들어지나 한번 같이 보면은 자가수분을 했다는 건 똑같은 유전자형을 가진 생식세포가 하나씩 더 있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그래서 얘들이 각각 만나서 잡종 이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라지 R을 가지고 있는 생식세포와 라지 R을 가지고 있는 생식세포가 만나서 라지 R의 잡종 이대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스몰 R의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 생식세포와 라지 R의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 생식세포가 만나서 잡종 이대가 라지 R 스몰 R의 유전자형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라지 R의 유전자형과 스몰 R의 유전자형이 각각 만나서 유전자형이 라지 R 스몰 R인 잡종 이대를 하나 더 만들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스몰 R이 만나서 유전자형이 스몰 R인 개체를 하나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잡종 이대에서는 유전자형이 각각 라지 R 스몰 R인 개체가 만들어지고 표현형으로 봤을 때는 둥근 완두, 주름진 완두가 모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유전자형의 비와 표현형의 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방금 전에 선생님이 정리를 한 걸 토대로 오른쪽 그림에 있는 빈칸 다시 한번 채워보면 여기는 라지 R 스몰 R이었고 여기는 스몰 R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보면은 먼저 유전자형의 비를 한번 볼게요. 유전자형의 비를 보면은 라지 R도 사실 여기에서 나왔고 라지 R 스몰 R도 여기서 나왔고 스몰 R도 나왔고 이거 이외에는 다른 유전자형은 없죠.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각각 유전자형의 비를 보면은 라지 R은 1개, 라지 R 스몰 R은 2개, 스몰 R은 1개로 각각 유전자형의 비가 1대 2대 1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잡종 2대에서는 이번에는 표현형의 비로 봤을 때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의 비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보면 라지 R, 스몰 R 얘네들은 다 둥글다라는 게 우성이기 때문에 라지 R이 하나라도 있으면 라지 R의 유전 형질이 하나라도 있으면 다 둥글다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둥근 완두가 3개, 주름진 완두가 1개가 됐었죠. 그래서 표현형의 분리비는 3대 1이다 라는 걸 한번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독립의 법칙이란 두 가지 이상의 형질이 함께 유전될 때, 예를 들면 완두의 색깔이면 색깔, 아니면 껍질의 모양이면 모양, 이런 두 가지 이상의 형질, 서로 다른 형질이 함께 유전될 때 한 형질이 나타나는 대립유전자의 쌍이 다른 형질이 나타내는 대립유전자의 쌍에 전혀 영향을 주고받지 않고 간섭을 하지 않고 각각이 독립적으로 분리되어서 유전되는 현상을 독립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관련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은 뒤에 슬라이드에서 선생님이 더 설명해 주는 걸로 할게요. 독립의 법칙 한번 보면은 이번에는 분리의 법칙과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아까는 한 쌍의 대립 형질 유전에 대해서만 배웠다면 독립의 법칙은 서로 다른 두 쌍의 대립 형질이 어떻게 유전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림과 함께 글을 한번 보면은 순종의 둥글고 노란색인 완두와 주름지고 초록색인 완두의 생식세포 유전자 구성은 각각 라지 R, 라지 Y, 스몰 Y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순종의 둥글고 노란색인 완두의 유전자형을 한번 적어보면 라지 R, 다음에 라지 Y 라고 할 수 있고 주름지고 초록색인 완두 순종이라고 했으니까 스몰 I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C의 모양과 C의 색깔은 서로
구분되는 서로 다른 형질이기 때문에 각각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C의 모양에 대한 대립유전자가 한 쌍으로 존재하고 C의 색깔에 대한 대립유전자가 한 쌍으로 존재하게 돼서 유전자형을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게 됩니다. 이랬을 때 생식세포의 유전자 구성이 각각 라지 R, 라지 Y, 스몰 r, 스몰 y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얘기냐면 선생님 이쪽에 한번 다시 그림을 그려볼게요. 둥글고 노란색이 완두, 다음에 주름지고 초록색이 완두. 얘네들이 각각 순종인데 얘네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생식세포를 보면은 각각 라지 R, 라지 Y, 스몰 r, 스몰 y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친구들은 라지 R, 라지 R, 라지 R, 라지 Y, 라지 Y, 라지 Y 이런 생식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각각 다른 형질에 대해서 C의 모양이면 모양, 색깔이면 색깔 각각 다른 형질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C의 모양에서 하나, C의 색깔에서 하나씩 받아서 생식세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생식세포 유전자형은 라지 R, 라지 Y가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주름지고 초록색의 완두도 주름진 형질을 나타내는 알파벳 중에서 하나, 그 다음에 초록색을 나타내는 유전 형질 중에서 하나씩을 받아서 스몰 r, 스몰 y의 유전자형을 가지는 생식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교배하여서 만들어낸 잡종 1대 잡종 1대의 경우에는 유전자형이 라지 R, 스몰 y, 라지 Y, 스몰 y가 되기 때문에 우성인 형질인 둥글다, 우성인 형질인 노란색이 모두 나타나서 모두 둥글고 노란색이 완두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우열의 원리가 또 적용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면은 그림을 선생님이 지금 왼쪽에 유전자형을 적으면서 설명한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어버이가 각각 둥글고 노란색의 순종, 주름지고 초록색의 순종이 만나서 서로 교배를 했어요. 타가소분을 했어요. 이때 모두 둥글고 노란색인 완두콩만 나오게 되는데 완두가 나오게 되는데 이 이유는 우열의 원리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잡종 1대의 유전자형이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라고 했었는데 이때의 표현형은 둥글고 노란색이다 라고 했어요. 이제 잡종 1대의 둥글고 노란 완두인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의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 이 완두에서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각각 라지 R과 스몰 r, 라지 Y가 스몰 y가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되어서 유전자형이 분리되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그림으로 설명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어버이가 둥글고 노란색이면서 순종, 그 다음에 주름지고 초록색이면서 순종일 때 각각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을 보면은 라지 R, 라지 Y, 스몰 r, 스몰 y라고 할 수 있고 이 생식세포들이 만나서 잡종 1대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잡종 1대의 유전자형이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였습니다. 근데 이때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가 독립적으로 분리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각각 다 찢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지 R이 라지 Y랑 만나서 하나의 생식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형을 구성할 수 있고 라지 R이 또 스몰 i랑 만나서 생식세포 안에 어떤 유전자를 구성할 수 있고 이번에는 스몰 r이 라지 Y와 만나서 하나의 유전자형을 구성할 수 있고 스몰 r이 스몰 y와 만나서 하나의 생식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형을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종류의 생식세포를 다 설명한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이쪽 편에다가 쭉 적어주면 라지 R, 라지 Y, 라지 Y, 스몰 i,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i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1대1 대1의 비율로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요. 어버이가 각각 순종인데 둥글면서 노란색이다. 그러면 라지 R, 라지 R, 라지 Y, 라지 Y. 다음에 주름지고 초록색이다. 라고 하면은 스몰 R, 스몰 R, 스몰 I, 스몰 I의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각각 생식세포가 라지 R, 라지 Y, 스몰 R, 스몰 I의 유전자를 가지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고 이 둘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잡종 1대 유전자형은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I의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사각형이 하나 크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른 목골의 사각형으로 이해해도 좋고 표를 그려도 좋습니다. 표를 그려서 얘를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린다 라고 생각을 해서 표를 그려도 좋은데, 만약에 표를 그려보면 선생님 빈 공간에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표를 그린다면 조금 짧았네요. 그래서 표를 그리면 각각 만들어지는 생식세포를 각각 칸에다가 아이고 잘못 적었다. 칸에다가 적어주고 각각이 생식세포에 이런 유전자가 들어있는데 각각이 만나서 어떤 유전자형을 가지는 개체가 되는지 합쳐서 써주면 되는데 각각 둥근 거 먼저 써줘서 라지알, 라지와이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라지알, 스몰 i, 라지와이가 만나서 라지알, 라지와이, 스몰 i 이 유전자형을 가지는 개체가 만들어진다. 잡종 이대가 만들어진다. 해서 빈칸을 쭉 다 채울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 익숙한 표가 되는 거고, 이거를 돌려서 이쪽 방향으로 돌려서 만들어 놓은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라서 똑같은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글을 한번 보면은 접종일 때 둥글고 노란색인 완두를 자가수분을 했는데, 자가수분을 했다라는 거는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이 개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생식세포끼리 다시 한번 만나게 해서 자손을 얻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손을 얻었을 때 둥글고 노란색인 완두, 는 라지 R, 라지 Y가 들어가고, 이렇게 밑에 한 줄로 쳐져 있는 데는 라지 R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스몰 r이 들어갈 수도 있고 상관이 없어서 이렇게 밑에 칙하고 그려놓은 겁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라지 Y가 들어가도 되고 스몰 y가 들어가도 되고, 어떤 게 들어가도 둥글고 노란색이 완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암묵적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둥글고 초록색인 완두는 라지 R, 다음에 무조건 스몰 i가 2개, 다음에 주름지고 노란색인 완두는 스몰 r 2개, 라지 Y 1개가 꼭 들어가야 되고, 주름지고 초록색인 완두는 스몰 r, 스몰 r, 스몰 i가 각각 9대 3대 3대 1의 비율로 나타난다. 한번 여러분도 같이 선생님이 한번 찾아보면은, 그래서 둥글고 노란색의 완두를 선생님이 한번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번 해줄게요. 표시를 해주면 이거 한번 개수를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얘가 9개. 다음 둥글고 초록색의 완두를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줘볼게요. 노란색으로 표시하면 이거 3개. 주름지고 노란색의 완두를 한번 선생님 빗금으로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3개. 그래서 3개. 다음 주름지고 초록색의 완두를 한번 표시를 해줘보면 빗금으로 표시하면 그래서 1개. 그래서 각각이 9대 3대 3대 1의 비율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나타나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독립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어떤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지, 왜 9대 3대 3대 1이 나오는지, 이 비율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9대 3대 3대 1이 나오는지 이 과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보면 여기 아까 9대 3대 3대 1로 나타난다라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었는데, 둥근 완두, 주름진 완두를 한번 보면은 얘하고 얘가 둥근 완두, 얘하고 얘가 주름진 완두. 그래서 각각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가 12대 4의 비율로 나타나는구나, 약분을 하면은 3대 1의 비율로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노란색 완두와 초록색 완두의 비율을 한번 살펴보면은 얘는 노란색 완두, 합해서 12개, 초록색 완두는 각각 3개, 1개여서 4개. 그래서 또 얘도 약분해서 3대 1의 비율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아까 말했듯이 노란색 완두와 초록색 완두도 3대 1의 비율로 나타난다. 즉
완두씨의 모양과 색깔이 각각 함께 유전될 때 독립적으로 유전되면서도 분리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 여기까지가 멘델의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되게 많고 어려웠을 텐데 선생님의 수업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학습지를 통해서 꼭 복습을 해서 이 수업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들길 바랄게요. 여러분 화이팅!